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 거고요. 56에서 59페이지까지 먼저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두 수의 대소 비교하는 것부터 할 건데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죠. 먼저 1번 보시면은 4제곱근의 3의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근의 3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대소 비교할 때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유리수지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4제곱근의 3의 세제곱은요 3의 4분의 3제곱으로 3의 4분의 3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제곱근 3의 4제곱은 3의 3분의 4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죠. 밑이 3이니까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지수가 큰 쪽이 이제 값도 더 크게 나온다는 거 알려드렸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요건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3의 x제곱,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x값에 4분의 3과 3분의 4를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4분의 3이 3분의 4보단 작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찍어줄까요? 그랬을 때 나오는 함수값 4분의 3을 대입한 함수값이 바로 3의 4분의 3제곱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 3의 3분의 4제곱은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x의 3분의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3분의 4를 대입하면요 그때 함수값은 3의 4분의 3제곱보다 당연히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y는 3의 x제곱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일 때는 증가합수라고 썼네요. 증가함수일 때는요 x값 큰 쪽이 함수값도 크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소함수다 그랬을 때는 x값 큰 쪽이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서 2, 3, 4번도 바로 풀 건데요. 2, 3, 4번은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해볼게요. 혹시나 좀 헷갈리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래프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루트 2분의 1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에 또 세제곱을 해주면은 2분의 3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이 2분의 1로 같아졌으니까 두 개 비교가 가능하시죠. 얘랑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밑이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 x제곱, 요거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x값이 작은 쪽이 함수값은 오히려 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크기 비교하시면은 왼쪽 게 더 크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로그 4의 25 그리고 로그 4의 12네요. 얘는 다행히 비교가 바로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밑이 4로 같은데 4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로그 4의 x는 증가함수가 돼요. 따라서 x값이 더 큰 쪽이 함수값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로그 4의 25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요. 로그 2분의 1에 진수가 5분의 11이고요.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이제 진수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밑이 왼쪽 오른쪽 둘 다 2분의 1로 같아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x값 큰 쪽이 y값이 작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되는데 5분의 11이랑 2분의 5랑 뭐가 더 큰지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요거 5분의 11은요 10분의 22니까 한 2.2죠. 그쵸? 2.2가 됩니다. 2분의 5는요
2.5가 나오죠. 그러면은 오른쪽 게 더 크구나. x값이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면 함수값은 뭐가 더 크다? 네, 왼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 그거 성질 가지고서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2번 갈게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해주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생기는 건 아닌데요.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1번 볼 건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쭉 작아지는 그래프. 물론 점근선이 x축에 평행하게 생길 거예요. 그쵸? 뭐 정확히 여기서는 x축에 평행하다기보다는 x축이 점근선이 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 않고 그냥 개형만 딸랑 그려놓을게요.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함수 y는 뭐 그냥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fx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구체적으로 x는 마이너스 2, x는 2가 어디에 찍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마이너스 2를 2보다 왼쪽에 찍어주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하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집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오게 됩니다. 최대값은 f-2고요. 요거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두 번째로 최소값은 당연히 x는 2에서 나옵니다. 최소값 f2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분의 1에다가 4제곱이 되니까 16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줄 수 있고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감소하죠. 따라서 이 정의역의 요 구간 여기 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알았다면은 어차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기만 해요.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언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냐? 바로 정의역의 요 범위 있죠? 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 그릴 필요조차 없거든요, 사실은.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있는 함수를요, fx는 로그 3의 x-1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저 정의역이 3 이상 9 이하니까 그 양 끝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즉 f3 구해볼 거고요. f9도 구해볼게요. 그럼 x에 3 대입하면요. 로그 3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1이죠? 0이 됩니다. 자, 9를 대입하면요. 로그 3에 9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이죠?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온 이 두 개 값 비교했을 때요.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왠지 느낌이 오시죠? 그쵸? 이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는 3 이상 9 이하 여기서는 y 값도 0 이상 1 이하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바로 갈게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푸는 내용인데요. 그냥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1번에 2의 x-1제곱은 128인데요.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 바로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러면은 128은 2의 7제곱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밑이 2랑 2로 같죠? 그럼 지수랑 지수 서로 같겠다. 따라서 x-1은 7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x값은 8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4분의 3의 x제곱이네요. 그쵸? 그리고 3분의 4. 이거 밑이 달라졌어요. 밑이 달라졌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4분의 3, 여기는 3분의 4니깐요. 제가 여기 있는 거 4분의 3 역수 취해주면서 3분의 4를 역수 취하면서 지수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쵸? 요거 헷갈리시면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2x 마이너스 3으로 일단 쓸게요. 그럼 둘이 이제 밑이 4분의 3으로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x값 구할 수 있겠죠? 그쵸? 2차 방정식 풀듯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으로 나오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 되고 이게 우리가 찾는 x값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3번. 3번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요. 로그 방정식도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로그의 정의 써서 푸셔도 돼요. 로그의 정의 쓰셔가지고 요거 첫 번째 풀이로 가볼게요. 로그의 정의 쓰면 x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간단하죠? 요게 로그의 정의 이용해가지고 그냥 풀어준 거고요. 아니면은 얘도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로그 2의 x 플러스 2는요. 마이너스 1은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은 진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왼쪽 오른쪽 둘 다 로그 2, 로그 2니까 진수끼리 서로 같다. 따라서 x 플러스 2는 2분의 1이고 우리가 찾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4번 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은 거는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풀 때는 진수 범위 체크해 주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2가 진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한 답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범위를 당연히 만족합니다. 네. 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걸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구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갈게요. 4번은 여기 위에다 합시다. 4번 로그 x 플러스 1이고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용 로그겠죠.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요.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는 무조건 보다 0보다 커야 된다.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오른쪽에서는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고 그럼 이 두 개 범위에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은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큼지막하게 잘 써놓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아까처럼 계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식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의 곱으로 쓰시면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옆에 있는 0도요. 로그 1로 씁시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진수끼리 같다는 얘기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진수랑 여기 있는 진수 둘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미리 계산을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x값 구할 수가 있죠. 자, x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x는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둘 다 답이네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까 크게 표시했죠? x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루트 2는 답이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2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x는 루트 2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방정식 문제 풀어봤고요. 비슷하게 부등식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간단한 지수 부등식이죠. 지수 부등식 푸실 때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32를요 2의 5제곱으로 쓰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밑이 같아지죠. 그러면은 지수 바로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럼 x의 범위 바로 나오죠. x는 3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보시면요. 3분의 1의 2x제곱 3분의 1의 2x제곱 이렇게 쓰시고 81분의 1이 있는데 81분의 1도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3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3의 4제곱이 81이니까 요거는 3분의 1의 4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 비교가 가능한데 밑이 얼마로 갔죠? 3분의 1로 갔죠? 네,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내려오게 돼요.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내려온다는 거 요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럼 x가 2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찾는 x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3번 갈게요. 로그 2의 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요게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부등식 이것도 밑을 같게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로그 부등식 풀 때는 한 가지 더 고려하실 사항이 있었는데요. 로그 방정식 풀 때랑 마찬가지예요. 뭐다? 진수 조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크게, 너무 크게 표시했나요? 적당히 크게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표시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오른쪽 2는요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시면은 로그 2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3이 어떻다? 4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왜?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쵸?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x의 범위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네, 안 됩니다. 답이 요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범위와 아까 진수 조건에서 구한 범위,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보셔야 돼요. 그 공통 범위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 부등식 푸실 때는 진수 조건에서 나온 범위와 공통 범위를 이렇게 찾아주셔야지 그게 답이 돼요. 네, 요거 조심해 주세요. 로그 2분의 1의 x, 요게 3 이상이다. 이것도 우변에 있는 3을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이제 여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오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뭐가 오면 된다? 8분의 1이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 8분의 1이 오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밑이 어때요? 밑이 같긴 같죠? 근데 1보다 작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x는 8분의 1 이하네요.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그쵸? 왜 아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이미 여러분들은 선생님 왜 진수 조건 체크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무조건 진수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무슨 범위가 나와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이랑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되셨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푸실 때는 항상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뭐가 되겠어요? x는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냐 바뀌냐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는 진수 조건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집합 나와 있는데요. 요거 집합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작년에 본 적 있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네. 자, 집합 A는 점들의 집합이죠. x, y라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근데 이 x랑 y 어떤 관계가 있냐면 y는 a의 x제곱이래요. 그러면은 y는 a의 x제곱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우긴 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y는 a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m, n이 집합 a의 원소라는 뜻은 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m, n이요. 점 m, n이 y는 ax제곱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곡선 y는 ax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밑이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m, n이 이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따라서 어떤 걸 만족하죠?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요거 n은 a의 m제곱이다. 이 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 일단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 봅시다. 기억에는요 m 플러스 1, an도 a의 원소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점 m 플러스 1, an이 곡선 y는 ax제곱 위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요거는 식을 세워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봅시다. y는 a의 x자리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을 할게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의 m제곱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a의 m제곱이 얼마다? 우리 아까 구했죠? a의 m제곱은 n이죠. 자, 그러면 a의 m제곱 대신에 n을 쓰시면은 요거는 an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x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y가 뭐 나왔어요? an이 나왔죠? 그러면은 m 플러스 1, an이 곡선 y는 ax제곱 위에 있구나. 요게 집합 a의 원소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도 볼게요. 니은도 이번엔 em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em, n제곱이 a의 원소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x자리에 em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의 m제곱이 n이라는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a의 m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그러면 a의 m제곱은 n이니까 이거 바꿔 쓰시면은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x에 2m을 넣었더니 y 값이 n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니은도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실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좀 지우고서 디귿 갑시다. 디귿 가시면은 m제곱 3n이라고 했는데 대입해 봅시다. y는 a에 x자리에다가 m제곱을 넣을게요. m제곱 이렇게 되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 바꿔 쓰시면요 a의 m제곱의 m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m 곱하기 m이 m제곱이니까 그러면은 a의 m제곱은 n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n의 m제곱이 됩니다. 그쵸? 얘가 3n이랑 같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요? 이게 3n이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가 없겠죠. 그쵸?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x의 m제곱을 넣는다고 y 값이 3n이 나오는 게 아니었죠. n의 m제곱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옳게 바꿔주면은 m제곱 n의 m제곱 이게 a의 집 원소인 거죠. 그쵸? 3n이 아니라 n의 m제곱을 대입한 얘가 a의 원소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리을까지 하면 되겠네요. 리을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m을 넣으면 되겠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을 넣었어요. 그럼 요거 a m제곱분의 1로 바꿔 쓰실 수 있고요. 다시 쓰면 n분의 1이죠. 따라서 어떤 거? 마이너스 m을 넣었더니 y값이 n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a의 원소인 거 맞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갈게요. y는 2의 2x제곱 요거의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저렇게 됐대요. 자, 한번 써봅시다. y는 2에 여기 지수 자리에 2x가 들어가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예요. 이거를 잘못 적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x 대신에 x-p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x 자리에 x-p를 넣어야 돼요. 따라서 y는 2에 여기 2하고 괄호 열고 x-p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야 x 대신에 x-p를 대입한 게 되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q 해주시면은 이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요 식을 좀 바꿔서 써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y는 16인데 16 대신에 2의 4제곱 쓸게요.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2분의 5죠. 그럼 요거 y는 2의 2x 플러스 4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더하기 2분의 5죠. 자, 그럼 이제 뭐랑 뭐랑 같은지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p랑 2랑 같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q랑 뭐랑 같아요? 2분의 5랑 같겠죠? q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끝났네요. pq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3x 위에 그래프 점 a에 대해서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그래프를 조금 베껴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자, 볼게요. D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란 얘기고 당연히 요 길이도 1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런데 A점의 좌표를 볼게요.
A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 Y좌표가 1이 돼야 되죠. 그쵸? X축에서 1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A의 Y좌표는 1이에요. 그러면은 A의 X좌표는 뭐다? 3이 되겠죠? 여기에 X에 3 넣어야 Y가 1 나오잖아요. A는 따라서 3,1입니다. 자, 그럼 끝났죠? 점 D의 좌표 구하는 건데 이 길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점 D의 좌표는 4,1이 되겠죠? A랑 Y좌표는 같고 A의 X좌표에서 1만 더해주면은 D의 X좌표가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 D의 좌표는 4,1입니다. 8번 갈게요. 함수 y는 로그 x,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리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 2다. 자, 제가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로그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게 교점이 x좌표가 1, 2다. 라는 거에서 사실 이미 뭔가 하나 알 수 있어요. 어떤 거 알 수 있냐면은 이 로그 함수 그래프는 증가 함수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이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라고 해볼게요. 감소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인 지수 함수도 감소 함수죠. 그쵸? 감소 함수의 역함수는 감소 함수입니다. 자, 이 로그가 만약에 감소 함수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y는 x와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곧 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역함수 그래프와의 교점이기도 한데 교점의 x좌표가 1, 2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당장 역함수 그래프 그려봐도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말아요. 그러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감소함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여기서 캐치를 하실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그려야 된다?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바로 그릴게요. 여기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로그 함수 증가하네요. 그러면은 그 역함수인 지수 함수도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증가 함수기 때문에 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생깁니다. 무조건.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뭐 일단 그려보긴 할게요. 저 로그 함수 증가하도록 그림 그릴 거고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게 그림 그리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안 예쁜가요? 더 예쁘게 그려볼까요? 처음에 했던 게 나은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잘 그렸어요. y는 로그 a x 더하기 b 그랬을 때 이거의 역함수인 지수함수도 어떤 점을 지난다?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요.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이랑 2예요. 자, 그럼 y좌표도 나옵니다. 이 두 점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같죠.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이 로그 함수는요 1,1과 2,2를 지나요. 1,1과 2,2를 지납니다. 그쵸? 그럼 각각 대입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1,1을 대입을 하시면요 로그 A의 1 더하기 B가 Y값 1이 돼요. 근데 이거 로그 A의 1은 그냥 0이죠. 따라서 B는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2 대입해 보시면요 로그 A의 2 더하기 B는 아까 1이라고 했죠? 요 값이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로그 A의 2가 1이기 때문에 밑이랑 진수 같아야겠죠? A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A 값과 B 값 각각 2랑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관한 얘기 요거 일단은 그래프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도 필기노트에 좀 많이 적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그거 한번 봐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9번 갑시다. 주어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P 값 구해라. 요거는 그냥 그래프 보고서 잘 읽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겠네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뭐가 있었냐면요.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언제 나온다? 진수가 0 되게 하는 곳이 바로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그쵸? 진수는 0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점근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점근선은 뭐다?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그래프에 나와 있죠? 점근선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a인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는 그냥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값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어떻게 찾을까? 얘는 그냥 점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가 0,4를 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x에 0 대입하고요. y에 4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는 로그 2의 a가 될 텐데 a는 아까 2라고 했죠. 더하기 b. 따라서 b는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3이 나오죠.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보고 읽어주시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10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로그 함수죠. 요거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금 구할 수 있는 넓이는요. 그러니까 식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뭔가 원과 관련된 넓이, 그쵸? 원의 넓이, 뭐 부채꼴의 넓이 그런 거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삼각형, 사각형 이걸 베이스로 해서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도 어차피 자르면은 삼각형, 사각형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해라. 나중 가면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식으로. 근데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는 공식 이런 거 모르시죠? 그랬을 때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 두 함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무슨 관련이 있다? 여기 y는 로그 2의 4x가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냅두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로 쪼개주시면은 요거 순서 바꿔서 쓸게요. 자, 로그 2x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4는 얼마죠? 2죠. 자, 근데 여기가 y는 로그 2의 x네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관계죠? 그쵸? 이 y는 로그 2의 x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위의 그래프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을 하면은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달라지죠. 자, 그럼 위쪽으로 그냥 고스란히 이만큼 올렸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점도요.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고 여기 있던 점도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고 나머지 모든 점들 다 전부 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만큼 올라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우리가 구할 건 요 파란색 넓이죠. 그쵸? 이 파란색 넓이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과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모양이 같아지느냐? 자, 바로 이 빨간색 색칠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y축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주시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겠죠? 그쵸? 자, 이 점도 이 점으로 내려갈 거고 이 점도 이 점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다 이씩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빗금 쳤던 부분이 이 부분으로 쏙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파란색 넓이는요
결국 어떤 넓이가 되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게 돼요. 그쵸? 저 빨간색 부분을 아래쪽으로 쏙 내려주시면은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 노란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길이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3 하면은 넓이는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주실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뭐 기출문제, 제가 기출이라고 하면은 보통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몇 번 나왔던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 우리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1번 문제였나요? 그냥 두 수의 크기 비교했죠. 여기는 수 3개를 비교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꿔줄게요. 이거, 자, 여기 루트 안에 16 들어있고 오른쪽엔 4 들어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수랑 관련이 있죠? 2랑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은 밑이 2인 수로 바꿔주도록 할 건데, 자, 4제곱근 16 볼게요. 얘는요, 이거 일단 그냥 루트 4로 바꾸면 되긴 하죠. 근데 다시 보니까 그냥 2죠. 그쵸? 왜냐면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진짜 간단하게 2였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제곱근의 4의 제곱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세제곱근의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제곱을 안쪽에다 써줘도 괜찮았죠. 그쵸?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건 3의 2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으면 별로 보기 편하지 않으니까 유리수지수로 바꿔서 2의 3분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에 2분의 1의 2분의 1제곱 있는데요. 이것도 밑을 2로 바꿔주시면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수가 모두 밑이 2인 상태가 됐으니까 지수만 비교하시면 돼요. 지수, 지수, 지수. 자, 밑이 2면은 1보다 크죠? 1보다 클 때는 지수 큰 쪽, 즉 x값 큰 쪽이 함수값도 크게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x값 제일 큰 게 뭐예요? 두 번째 거죠. 그쵸? 얘가 제일 크죠? x값이. 얘가 최종적인 함수값도 제일 크게 됩니다. 그 다음은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1이 더 크죠? 그 다음엔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장 작죠. 그래서 대수 비교를 하시면 이런 식의 순서로 크기를 나열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물론 답을 쓰실 때는요, 처음에 주어진 수가 얘네들이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요게 가장 작고요. 4제곱근 16, 세제곱근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크기 비교 끝났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요령으로 갈게요. 2번은 로그로 나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밑이 이미 같죠? 그러면은 비교가 조금 더 쉽긴 하겠네요. 자, 근데 여기 하필이면은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로그 앞에 있는 수를 1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요 3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은 진수의 지수 자리로 쏙 옮겨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 자 볼게요.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2가 있으니까 3분의 1의 지수 자리로 2분의 1을 싹 올려주시면요, 그러면은 요거 로그 2분의 1에 뭐가 돼요? 9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에 4도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진수의 지수 자리로 쓱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로그 2분의 1로 다 맞춰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우리 요거 x값이 누가 더 큰지 이걸 비교하시면 되는데 밑이 2분의 1이에요. 밑이 2분의 1일 때는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컸어요. 그쵸? 그럼 x값 제일 작은 거는 얘죠. 첫 번째 거. 얘가 x값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은 얘가 함수값은 오히려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작은 x값 16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오는 애는 얘고요. x값 제일 큰 게 9분의 1이잖아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거 이용해가지고 다시 쓰면은 편하겠네요. 사실 지금 이대로 끝내는 게 저는 좋긴 한데 그래도 문제 주어진 세수가 요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려놔 주도록 합시다. 뭐 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크기 순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여기 맨 밑줄에 쓴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크기 비교뿐만 아니라 세 수의 크기 비교, 뭐 네 수, 다섯 수, 뭐 다 할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보기가 불편합니다. 헷갈려요. 밑이 1보다 작은 거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요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얘는 요거 2분의 1 있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125분의 1도요. 125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분모로 나오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분자로 나와서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로그 2의 125가 됩니다. 맞죠? 로그 2의 125가 돼요. 열심히 지우고 다시 씁시다. 자, 그 말 뜻은 밑에 있는 것도요. 로그 2의 9란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로그 2의 16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좀 덜 헷갈리시겠죠? 네,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 제일 큰 게 함수값도 가장 커요. 그쵸? 따라서 같은 결론 나오게 됩니다. 그쵸? x값 크기 순서대로 보면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작죠. 이 순서대로 당연히 그대로 대소관계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간단한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쵸? 지수 자체에 지금 여기 지수 자체에 2차 함수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진수에 2차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구간의 양 끝값 그러니까 0이랑 사넣어서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요거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인가요? 아니면 감소 함수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요거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얘 증가 함수도 아니고요. 감소 함수도 아니에요.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보던 그런 형태가 아니네. 그럼 얘는 섣불리 증가다 감소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갈게요.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fx라고 해볼게요. 얘를 fx. 자, 그럼 다시 쓰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때 x의 범위보다 0 이상 4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는 다시 쓰시면은 y는 3의 fx제곱이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fx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줄 거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근데 그 fx가 뭐다? 2차 함수다. 그럼 2차 함수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실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시면은 x-3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거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죠. 근데 위에는 플러스 5니까 4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y는 fx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3,-4예요. 자, 근데 여기서 x의 범위 어떻다? 0부터 4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x가 0부터 4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x는 0이라고 하면은 x는 4는 좀 더 요 3에 가까이 그려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함수는요, 여기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여기 0부터 4까지만.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 어디서 나오는지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자, x는 0에서 fx가 최대입니다. 되셨죠? 최대값이 뭐라고요? 최대는 x는 0에서 나오고 fx에다 대입하시면은 5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 최소값은 x는 4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x는 3에서 나오죠? 그쵸? 이때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값 뭐라고요? f3, 즉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fx 자체가 뭐예요?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5 이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됐네요. y는 3의 fx 제곱에서 fx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4죠. 그때 최소값이고요. fx가 가장 클 때가 5예요. 그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되셨죠? 자, 얘는 언제 최대가 된다? fx가 5일 때. 따라서 243이 되겠죠. 맞나요? 최소값 언제? fx가 마이너스 4일 때예요. 그럼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8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로그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자, 2번도 갑시다. 2번 y는 로그 2분의 1에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도 항상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체크를 먼저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편의상 얘도요, 제가 저 진수 부분에 있는 요식 얘를 fx라고 둘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먼저 만들어 주시면요, 플러스 뭐 해줘야 된다? 8 해주면 되죠. 그럼 위의 식이랑 같아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 fx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만드는 x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먼저 구하고 시작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x-2의 제곱이요, 뭐보다 작다?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2랑 2루트 2로 바꿔주시면은 x-2의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따라서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2-2루트 2보다 크고 2 플러스 2루트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게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x의 범위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거 구해놓고 나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보면 된다? y는 로그 2분의 1의 fx 있죠? 요거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요, 최대값은 fx가 언제일 때? 최소일 때죠. fx가 최소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요. 왜다? 감소함수니까.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언제 최소값을 갖냐면은 fx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예요. 감소함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해줄 거는 아까 구한 요 fx, 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거 fx 그림 그리시면요, 쭉 이렇게 그려지고요, 꼭지점이 2,8이 되죠. 얘가 y는 fx예요. 자, 근데 일단 문제에서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요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그쵸? 왜요? 아까 구했던 x 범위 요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 x 범위 사이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 범위. 그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근데 2-2 루트 2는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2 루트 2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럼 공통범위 따졌을 때 얘는 애초에 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쪽 보시면요 2 플러스 2 루트인데 2 플러스 2가 이미 4예요. 근데 2 플러스 2 루트 2를 한다? 그럼 얘는 4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공통범위도 뭐예요? 요거 그냥 4 이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0 이상 4 이하일 때는 진수가 무조건 0보다 크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걱정할 게 없었구나, 요 범위 내에서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fx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지금 fx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꼭지점이 좌표가 2,8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x는 0하고 x는 4, 뭘 넣든지 간에 y값은 같게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요 모양으로 그려서 그렇지 요거 대칭이에요. x가 0일 때랑 4일 때 함수값이 같아요. 그때 함수값이 뭐가 나온다? 이건 대입해 보시면 되죠? 4가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0,4고요 얘는 4,4예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나왔죠?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만 그려져요. 그러면은 fx의 최대값은 8입니다. fx 최대값 8, 그리고 최소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fx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fx가 최소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럼 fx 자리에 4 넣어주시면은 로그 2분의 1의 4, 얘가 최대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fx가 가장 클 때, 8일 때겠죠? 이때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죠. 근데 그게 뭐 얼마가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거 어떤 식으로 바꿔서 구할 수도 있냐면요, 이거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는 거예요. 자, y는 절대값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25, 요 그래프랑 y는 k,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오게 적당히 K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K는 어차피 X축에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우린 이 그래프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리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 요거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고요. 그리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X축 그릴까요? X축 그리고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5부터 표현을 해줄게요. Y는 마이너스 25.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될 텐데 우리 여기서 어떤 거 바로 아실 수 있냐면 25가요.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y 값이 0 되겠다 라는 거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x축과의 교점이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y축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근데 y축 뭐 굳이 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그릴 거는요.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에 절대값. 자, 그럼 이 위에 그냥 바로 그려버릴게요. y는 절대값 하고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올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5였죠. 그거 그대로 똑같이 접혀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y는 25라고 요 점근선도 x축 대칭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5x제곱 마이너스 25 여기다 절대값 씌운 요 그래프는 자 x축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접어 올렸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 윗부분은 그대로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지금 그래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좀 더 굵게 네, 그냥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노란색 그래프 만들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노란색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근데 y는 k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노란색 그래프랑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위로 올라가 봤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를 점점 낮춰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볼게요. 자, y는 25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죠. 이쪽으로 가봤자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y는 25면은 한 점에서 만나네. 근데 y는 25보다 아주 살짝이라도 아래에 있으면은 무조건 한 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y는 k를 그렸을 때 25보다는 k 값이 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25보다 작다고 마냥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는 또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요 그래프를 내리다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y는 k 좀 더 내려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런데 언제 딱 y는 k가 x축이 됐을 때 이때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네, 근데 이 직전까지 x축보다 아주 살짝이라도 위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냐? K가 0일 때가 바로 얘가 X축이 되는 거죠. Y는 0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보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요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직접 몇 군데 점에서 만나는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푸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할까요? x제곱 더하기 2x 로그 2의 a인데, 자, 여러분 이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냐면요, 어차피 로그 2의 a도 숫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 로그 2의 a 쓰시고 x,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를 앞에다가 모아서 쓰시는 게 뭔가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더하기, 이제 상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조금 명확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요, a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로그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미치랑 진수 조건 확인하는 건데, 미치는 어차피 2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진수 자리에 a가 들어있습니다. 진수 자리에 a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뭐 써놓고 시작한다?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즉 a는 양수라는 거, 이거를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쵸? 진수 조건 먼저 이렇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석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 있죠? 얘를 제가 통째로 f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거 y는 fx라고 하면은 이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의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커야 되죠. fx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x축이랑 접해도 안 돼요. 접하면은 fx가 0이 되는 값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우리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없단 얘기겠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은 판별식이 어떻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의미해요. 그쵸? 이거 1학년 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x계수 2 곱하기 로그 2a죠. 그러면은 4분의 d를 씁시다. 자, 여기서 4분의 d를 구해볼게요. 요거 구하시면요, 자, x의 개수가 2 로그 2의 a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x제곱 앞에 개수 1이죠. 그리고 여기 상수가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어떻다? 0보다 작아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식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요거 치환하면 된다고 했었죠. 로그 2a를 뭐 t 같은 걸로 치환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이제 치환이 필요 없는 단계에 내가 도달을 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갈 거냐면요, 요거 전개하시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죠. 요거 로그 2의 a, 그리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저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저기 플러스 12가 아니라 플러스 3이죠. 네, 살짝 지우고 됐다. 그럼 로그 2의 a 마이너스 1 그리고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얘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2의 a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범위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 할 수 있다? a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마침 이 범위는요 0보다 크죠, a가. 그쵸? a가 0보다 크니까
이 진수 조건과 이거의 공통 범위 따져주시면은 공통 범위가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15번 보시면요. 네, 이거 약간 실생활 문제 느낌이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은 12.8%였습니다. 자,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요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거는 몇 주 후냐라고 했네요. 그럼 바로 식을 세워볼 건데요. 처음에 불량률이 12.8%였죠. 자, 이게 식이 바로 안 세워지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규칙이 나올 때까지. 자, 처음 불량률 12.8%였어요. 매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요거 일주 후에는 12.8%가 6.4%가 돼 있겠죠? 그쵸? 그럼 또 일주일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총 2주가 지난 거죠. 일주일이 또 지나면은 3.2%가 돼 있습니다. 놀랍네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 이거는 1.6%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갈 때, 쭉 가서 과연 몇 주 후에 이 불량률이 그쵸? 얘가 0.1% 이하가 될까? 그쵸? 그랬을 때 이게 몇 주나 걸릴까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실 이거 몇 번 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그쵸? 이거 몇 번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냥 뭐 당장 해볼까요? 자, 12.8에서 시작을 하죠. 6.4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3.2죠. 그 다음에는 1.6이죠. 그 다음에는 0.8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0.4죠. 그 다음에는 뭐다? 0.2다. 나왔네요. 한 번 더 하면은 0.1이 되니까 0.1% 이하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몇 번 지났나 한번 봤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딱 7주 후에 정확하게 0.1%가 되면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7주 후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 때는 오히려 이게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식으로 세워서 푸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0.1% 이하가 아니라 뭐 0.0001% 이하다 이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죠. 따라서 식 세우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워보시면 되겠네요. 12.8%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1주 지났을 때는 2분의 1 한 번 한 거죠. 2주 지났을 땐 2분의 1을 두 번 한 거고요. 3주 지났을 땐 2분의 1을 세 번 곱한 거. 4주 지났을 때는 2분의 1을 네 번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몇 번 2분의 1을 곱하냐? 그거를 따져주시면 되는데 모르니까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게 n주 후라고 해봅시다. 그럼 2분의 1을 n번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언제가 된다? 0.1% 이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런데 우리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일단 저 12.8% 저거를요 100분의 1280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럼 이거 12.8% 12.8%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그대로 쓰시고요. 0.1% 이거 100분의 10으로 쓸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양변에 100 곱하면은 분모에 있는 100 사라지죠? 그 다음에 왼쪽에 1280이고 오른쪽에 10이니까 양쪽 다 10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좌변에 남는 거는 128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1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양변을 128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128분의 1은 뭐예요? 2분의 1의 7제곱이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밑이 2분의 1로 같네요. 그런데
밑이 1보단 작기 때문에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지수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n은 7 이상이죠. 따라서 7주 이상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아까 구한 답이랑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답을 7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16번.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AB 길이가 2루트 10이고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3이다. 자, 이런 거 보실 때 그림 그려주세요. 자, 그림 그립시다. 쭉. 그림이 안 예쁜데 예쁘게 쭉 그려줍시다. y는 2x제곱. 물론 뭐 x축 그리실 분들은 x축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AB 길이가 2루트 10이고, 그런데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3이 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3이 되게 AB랑 AB 직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점 A랑 B를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럼 이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자, 기울기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3t가 돼야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AB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이 길이 2루트 10이죠. 자,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수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고요. t제곱 더하기 3t제곱, 이게 2루트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럼 좌변 정리하시면 10t제곱이 되고 우변 정리하면은 40이죠. 그럼 이거 하면은 t제곱은 4니까 t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끝났네요. 자, 뭐가 끝났어요? 두 점 A, B의 X좌표가 각각 A랑 B래요. 그럼 A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X좌표가 A고요. 그러네요. 네, 뭐 일단 여기까지 씁시다. 그리고 B 있죠? B의 X좌표는 B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Y좌표는 그냥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A랑 B X좌표 차이는 얼마죠? 2만큼 나죠? 그쵸? A에서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게 B의 X좌표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는 A 더하기 2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A랑 B Y좌표 차이는 6만큼 나죠. 그쵸? 물론 B의 Y좌표가 A의 Y좌표보다 6만큼 더 커요. 그러면은 B의 Y좌표, 얘는요 A의 Y좌표보다 6만큼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우고 나면은 미지수 A, B 두 개고요. 식도 두 개니까 A랑 B를 우리가 구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잘 구해질 텐데요. 뭐 대충 찍어가지고 A, B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여기서 A가 1일 때랑 B가 3일 때가 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좀 눈썰미가 좋은 건가? 뭐 여튼 운이 좋은 거고, 사실은 요거를 푸는 게 맞겠죠. 네, 풀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B 자리에다가요 A 플러스 2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는 B 있죠? 여기다가 A 플러스 2를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2에 A 플러스 2제곱이 2의 A제곱 플러스 6이 돼요. 자, 그런데 이 2의 A 플러스 2제곱은요 4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바꿔 쓰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요 여기 있는 2의 A제곱 왼쪽으로 넘어오면은 3의 2의 A제곱이 6이 되니까 2의 A제곱은 뭐예요? 그냥 2죠.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답 나왔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니까 2 더하기 8에서 그냥 10이 되겠네요. 그쵸?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2 더하기 8 해서 10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16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할만한 문제들이었고요. 기본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여러 번 풀어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17번. 자, 오른쪽 그림 자체가 복잡하죠. y는 2분의 1 x제곱,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그리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자마자 선생님 원래 이런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푸셔야 돼요. 그쵸? 그거는 찍는 거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A, B, C, D, E 이렇게 X좌표 나와 있고요. 이거를 적당히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먼저 2분의 1의 D제곱이 C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좀 몇 번 하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2분의 1의 D제곱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2분의 1의 X제곱 여기다가 D를 대입하란 얘기겠죠. X는 D를 대입한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2분의 1의 x제곱 요 그래프에 x에다가 d를 대입합시다. 그랬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게 바로 뭐예요? d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1의 d제곱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얘가 c랑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얘가 왜 c랑 같냐고요? 자, c 있죠? c를 y는 x에 대입해 보세요. 요 c라는 x좌표를 y는 x에 대입합시다.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c겠죠. 걔가 2분의 1의 d제곱과 정확히 일치하게 돼요.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물어본 거는 c 곱하기 2가 1이냐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새로 그냥 그림을 가져와서 하도록 할게요. c 곱하기 2가 1이냐, 다시 말해서 C랑 2랑 역수냐 역수관계냐 하는 거 묻고 있죠. 그럼 이거 적당히 C랑 2를 어딘가에다가 잘 대입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랑 2가 들어가게 식들을 조금 만들다 보면은 이것도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1을 볼까요? 여기는 2를 보시면은 우리 요거 로그 2의 2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로그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나오는 함수값이 바로 로그 2의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건 어떤 함수값이기도 하냐면요, y는 x에 d를 대입한 값이기도 해요. 그쵸? y는 x에다 d를 대입해도 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d는요 로그 2의 2랑 같아져요. 이거를 밑에다 한번 쓸게요. d는 로그 2의 2가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d 있잖아요. d 아까 했었죠. d 언제 나와요? 기억에서 2분의 1의 d제곱이 c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2분의 1의 d제곱이 c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요, d는요 로그 2분의 1의 c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 d가 로그 2의 1이래요. 근데 뭐랑도 같다? 로그 2분의 1의 c랑도 같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상태는 밑이 다르잖아요. 근데 밑을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로그 2분의 1의 c는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c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로그 2의 c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자, 요거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c가 0이죠. 근데 이거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C2 곱하면은 1이 되겠죠.
로그 2의 c가 0이니까 진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c랑 2랑 곱해서 1 나오는 거 니은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c랑 2가 들어가는 식들 만들어 주시다 보면은 저런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기억, 여기 니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디귿도 한번 볼 건데요. 디귿에서는 a 더하기 d가 0이랬어요. 그러면은 a랑 d가 나오게 또 식을 만들어주면 될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저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d가 0인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가 들어가는 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a 여기 있죠? 자, a를 대입할 때가 지금 사실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a 대입하셨을 때 나오는 요 함수값 2분의 1의 a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떤 함수값이랑 같냐면요, y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랑 같죠? 그럼 2분의 1의 a제곱이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의 a제곱이 2가 되니까 바꿔주시면 a는 로그 2분의 1의 2가 돼요. 그럼 이거 다시 바꾸면요, 어떻게 바뀌어진다?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 아까 d 찾았잖아요. d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니은 할 때 했었죠. d는 로그 2의 2라고 했었죠. 그쵸? 아까 했던 거 저거 가져오시면은 d는 여기 있어요. 여기 d는 로그 2의 2죠. 자, 그러면은 끝났죠. 따라서 a 더하기 d는요, 마이너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2니까 더하면 그냥 0 되잖아요. 그러면은 a 더하기 d가 0인 게 맞구나. 따라서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쵸? 그래프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복잡해 보이기는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기억 풀면서 나왔던 거 니은에서 써먹고 니은 풀면서 나왔던 거 디귿에서 써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갈게요. 정의역이 1 이상 100 이하네요. 이런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뭔가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도 막상 따져보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y는 2 로그 x x 로그 2 더하기 2 곱하기 2의 로그 100x,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진짜 이 상태 그대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2의 로그 x죠. 그쵸?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밑이 2죠. 그쵸? 지수가 통째로 로그 x니까 밑이 2죠. 얘는 밑이 x예요. 얘는 밑이 2입니다. 그러면은 밑을 그냥 2로 다 통일을 해줄게요. 그쵸? 근데 그 통일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자, 우리가 지수 자리에 로그 있을 때 알고 있는 거 있죠? 밑과 여기 있는 진수 자리를 바꿔줘도 괜찮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바꾸셨을 때요, 일단 한번 쓸게요. 2 로그 x 곱하기 똑같이 2 로그 x가 됩니다. 그쵸? 근데 다행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x가 지금 진수 자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로그의 진수 자리로. 그쵸? x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도 정의역이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바꾸는데 지장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의 로그 x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더하기 2 곱하기, 근데 이것도 좀 바꿔줄게요. 2의 로그 100x죠. 로그 100x는 뭘로 바꿀 수 있다? 2 더하기 로그 x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치환을 해줄게요. 2의 로그 x가 계속 나오네요.
얘를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수에 뭐가 달려있던지 간에 2의 몇 제곱 꼴이니까 t는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자, 이렇게 범위 잡고 갑시다. 그럼 2의 로그 x 제곱, 2의 로그 x 제곱 요거 둘 다 t가 되니까 쟤는 t 제곱이 돼요. 더하기 뒷부분 정리해 주시면요, 요거 2의 제곱을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2 곱하기 2의 제곱해서 8로 쓰신 다음에 남는 거는 2의 로그 x 제곱이니까 8t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바뀌죠. 그랬을 때 지금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일단 요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범위를 방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냥 0보다 크겠지라고 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잡아줄 필요성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x범위가 1 이상 100 이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x가 1 이상 100 이하네. 그럼 여기 양변에다 로그를 달아주시면요, 로그 x의 범위도 나오죠. 로그 x는 0 이상 2 이하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지수 자리로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밑이 2인 지수를 쓰고 있으니까 요거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2의 로그 x 제곱을 t라고 했잖아요.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 이상 4 이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t가 1일 때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t가 4일 때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요, t에다 1 대입하시면은 여기 9 되죠. 최소값은 9가 나올 거고요. t에다 4 대입하면 얼마예요? 16 더하기 32니까 48이죠.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최대값은 48 그리고 최소값은 9가 돼요. 그쵸?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형태긴 한데 정리하면은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바뀌고,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은 2차 함수 형태 구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8번 조금 까다로웠지만 잘 한번 풀어봤고요. 19번 마지막 문제 가죠. 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식이랑 문자만 잘 봐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도 세라믹 재료 어쩌고 저쩌고 열전도 계수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식 쓸게요. K는요 C 로그 T2 마이너스 로그 T1 T2 마이너스 T1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C는 양수고 T가 뭔가 하고 봤더니 T1, T2 요거는 그러니까 스몰 T1, 스몰 T2죠.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1이랑 T2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라지 T1이랑 라지 T2 대문자로 쓴 거는 온도네요. K는 열전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요,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0초 후 20초 후의 측정 온도가 각각 200도, 202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근데 단 하고서 열전도 계수는 일정하대요. 자, 그럼 일정한 거 뭐가 일정해요? K값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C도 양수죠? 얘도 일정해요. 변하는 거는 스몰 t1, 스몰 t2 그리고 라지 t1, 라지 t2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식 세워도 되겠네요. 이거 어차피 C분의 K 양면을 C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셨을 때
어차피 좌변 얘는요 값이 항상 일정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어차피 요 값은 일정하구나. 그러면은 문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10초 후, 20초 후의 측정 온도가 각각 200, 202도니까 자 온도가 라지였죠? 라지 T1, 라지 T2가 온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초일 때 마이너스 그리고 10초일 때 이게 뭐랑 같냐면요. 자,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쵸? 측정 온도가 206도가 되는 때 그때는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초 후냐라고 했으니까 그 몇 초를 t라고 둘게요. 몇 초 후? t초 후라고 둡시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로그 t초 후일 때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10초일 때 쓰셔도 괜찮고 20초일 때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10을 쓸게요. 그리고 t초일 때 206도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다가는 206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러분 10초 후에 측정 온도는 200이었죠? 여기다 200을 씁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좌변 보시면은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이거 결국에 로그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변 분모는 6이 되고요. 분자는 로그보다 그냥 10분의 t라고 쓸까요? 네, 10분의 t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양변에 6 곱해 주시면은 로그 10분의 t는요. 양변에 6 곱하면 뭐가 돼요? 여기 3 로그 2니까 로그 8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다? 요거 10분의 t가 8이랑 같겠죠? 따라서 t는 80이다. 요런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열전도 계수 뭐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걸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입만 잘 해주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중단원 문제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